네, 안녕하세요. 차탄석입니다. 저 오늘 엔캠 영상 찍고 있는데, 주가가 좀 많이 밀려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까지 회복을 하다가 좀 더 밀리니까 엔캠도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보합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크게 움직이는 돈들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주도적으로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원래 바이오가 좀 올라갔었는데 바이오도 안 오르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증시 하락 관련돼서 그쵸? 방어주, 증시 하락 방어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종목들을 봤을 땐 크게 올라간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증시가 좀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도 테마가 없는 게 좀 현실이요. 그래서 이 주도 테마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뭐 보이는 게 없다 사실상.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엔캠이 지금 구간에서 오늘 자리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만 원 위에서 마감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은 증시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주포들이 결과적으로 올려줄 의지가 강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20만 원 위에서 마감을 해줘야지. 그죠? 내일 반등장에서 좀 더 강한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20만 원 구간 위에서 만들어 놔야지 계속해서 이탈하고서도 끌어올리기가 좀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종가가 20만 원 위에서 끝나는지 요거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 테마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도 테마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뭡니까? 9월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9월 금리 인하 주목을 해봐야 되고 금리 인하 시에는 성장주가 오르죠.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금리 인하하면 왜 성장주가 오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5%면 1년에 얼마 내야 돼요? 5만 원 내야 돼요. 근데 내가 100만 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1년에. 성장할 수 있는데 1년에 성장을 4%할 수 있어. 그럼 그저 4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빌려서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4만 원밖에 성장을 못 냈는데 5만 원을 내야 돼. 4만 원을 벌었는데 5만 원 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 손해. 근데 금리가 내려갔어. 금리가 3%까지 내려갔어. 3% 내려갔어. 나는 3만 원을 내면 돼.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으로 4%의 성장을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얼마요? 1만 원 번 거죠. 쉽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레버리지를 써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에 올라가는 모멘텀입니다. 내야 되는 돈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거죠. 근데 지금은 성장 속도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성장주가 약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간에 성장주의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성장주라고 하면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있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개가 이제 성장주긴 한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이오는 20년도에서 21년도에 올랐다가 조정을 3, 4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많이 깎여 있어요. 매물대가 많이 소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2차 전지는 작년에 올랐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가 아직도 쌓여 있어. 우리가 1년 존버 많이들 하죠. 근데 보통 3, 4년 존버 못 한단 말이야. 이 사이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3, 4년 존버하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크게 물린 거 아니라면. 그래서 보통 1년은 존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2차 전지는 올라가더라도 매도 물량에 쌓여 있어요. 사실상 이런 구간들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성장주 2차 전지 바이오가 올라갈 건데 엔캠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건데 핵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를 해보면 2차 전지 올라가고 바이오 올라가다가 얘는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상승하다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자금이 바이오로 넘어오면서 바이오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야, 엔캠 얘기하는데 왜 도대체 바이오가 좋다라고 하는 거야? 야, 엔캠 얘기하면 엔캠 얘기만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허황된 꿈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엔캠이 20만원 구간 잘 지켜. 왜냐면 얘네가 21만원 구간 넘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지금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밀린 건데 어쨌건 21만원 찔러줬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물론 ETF 자금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올라왔은 걸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얘를 생각을 하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 그죠? 이제 해리슨이나 트럼프 누가 될진 모르지만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차 전지가 더 오르기 힘든 시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미국 애들이 우리가 봐봐요. 지금 보면 중국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이 대립구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미국보다 잘하고 싶어서 뭘 하냐면 친환경을 엄청나게 했어요. 친환경을 먼저 가겠다. 그 태양광, 풍력 엄청 많이 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이거? 거의 망했어요. 뭐 덤핑하고 난리 났단 말이야. 거의 망한 수준이야 솔직히. 그리고 나서 또 미국 이겨보겠다 뭐 했어요? 전기차 했단 말이야. 그쵸? 이것도 지금 뭐야? 미국 전기차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태양광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뒤따라 갔어.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IRA 법안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수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가장 큰 시장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은 전기차를 안 쓰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사업이 힘든 거예요. 우린 이걸 지금 캐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캐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때 대응을 해야겠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21만 원을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20만 원 중반대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하면 2차 전지 올라가면서 엔캠도 같이 따라 올라갈 거다. 왜? 엔캠에 ETF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등 시에 ETF 수급이 유입되면서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때 20만 원 중반대부터 엔캠에 전환 사채 물량 남아 있는 거 얼마예요? 11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770억이지만 사실상 지금 주가로 따지면 거의 2천억 되는 금액들이 나올 거다. 그때 우리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오늘장 20만원 구간 넘겨주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NKM이 주봉상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엄청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솔직히 오늘 장에서 20만 원 위로 마무리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좀 밀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잘 회복해줬어. 매물인데 잘 회복해줬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구간 보면은 올라오다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다 지지가 안 나왔단 말이야. 올라오다 오히려 저항을 맞았어. 올라오다가 저항을 맞고, 물론 다른 2차 전지들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나마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사채 물량이 상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우리가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준봉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얘네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갭을 메꿔주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사실상 저는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사실상 그건 그래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급이 부재한 상황은 맞아요.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것도 맞는데,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가면 좋겠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사실 요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일단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 구간에서 저는 일단 20만원 중반 오면은 무조건 비축소. 제가 여기서도 21만원, 21만 5천원 구간에 내가 너무 비중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만원 구간부터 40%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19만 6천원짜리 깨졌을 때도 비중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있는 저항선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 원래 지지를 받던 부분인데 저항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를 돌려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하다. 이거 매물이 많은 자리를 결과적으로 밀어 올려줬다라는 것은 올리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밀었다? 증시 하락 때문에 밀었다고 그냥 전 지금도 생각이 된다. 증시가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여기 호가 자체가 얼마 없거든요. 이거 400주에서 20만원 하면 얼마예요? 10, 100, 1억도 안 돼. 1억. 여기서 지금 0.5% 올리는데 1억도 안 된단 말이야. 1억이면 올린다는 거야. 0.5%를. 그죠? 1억이면 올린다는 거예요. 사실상 2억이면 1%를 올리잖아. 지금 여기서. 그쵸?
사실상 지금 이 호가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0만 원 위에서 오늘 마감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 개인적으로 20만 원 위에서 마감되면 너무 깔끔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 텔레그램방에서 좀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엔캠 관련돼서도 오늘 아침에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똑같은 멘트예요. 원래는 20만 원 구간을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데 미장 폭락으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추세상으로 반등 추세가 올랐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다시 한번 회복해줄 가능성 열어두고 체크합시다. 핵심은 반도체가 빠지고 있으면 자금들은 성장주, 즉 금리나 수혜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중에 단기 반등은 2차전지, 수혜적인 상승은 바이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는 것은 우리나라 1등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텔레그램방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장주가 올라가면 2차전지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2차전지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그 돈들이 다시 바이오로 이동돼서 바이오가 재료가 많죠. 아무래도 알테오젠 재료도 있고 다시 한번 유한양 재료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재료도 HLB도 있고 큰 재료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은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섹터랑. 그게 바이오에 좀 많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 임상이 지연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임상을 하고 그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를 사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캠도 분명히 주가가 성장주가 올라갈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올라오면 좀 비중을 축소하고 바이오 쪽을 담는 게 어떨까? 라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올라왔을 때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분명히 텔레그램방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 혹시나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번호 하나 남겨 놓을게요. 몇 번이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되죠? 엔캠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제대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캠 입장 남기셔서 무조건 엔캠 대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1대1 소통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해요? 엔캠 내가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더 간다. 아니면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할 거고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지쳐 있을 거예요. 너무 지쳐 있고 본전만 오면 매도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많은데 내가 30만 원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때 강한 거래량에 동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20만 원 중반에서 비중 축소도 고려해 봐야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주주와 새로 들어온 주주들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지지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정확히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제가 언급해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으로 하면 돼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엔캠 입장이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정확한 판단과 대응 다 말씀드렸어요. 이 테마가 부재한 시장 속에서 정책주 보셔야 돼요. 뭐요? 대왕고래 12월에 출시작이죠. 12월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왕고래 떴을 때 이거 우리 긴 테마로 봐야 된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정책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왕고래가 가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요거 체크하시고 이 정책 테마 출산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핵심적인 성장주가 올라간다. 2차전지 바이오 그 중에서도 바이오는 제한적인 상승 나오고 눌릴 가능성 있고 바이오가 추세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선 있습니다. 이 IRA 법안 관련돼서 트럼프가 되면 불확실성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2차전지 전체적인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왜? 트럼프가 되면 그 후로 주가를 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분명히 한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11월 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엔캠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IRA 법안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서 공장을 지었던 회사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IRA 법안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3자 배정 전환 우선주나 그 다음 12물량을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게 지금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11월절에 행사를 해서 분명히 팔아야겠죠. 행사를 해서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급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엔캠 후속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요 부분 체크해 보시고, 한 두세 종목 있어요. 네, 일단 과거에 있었던 종목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엔캠 후속주 꼭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기법까지 남겨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반드시 010-9201-6329로 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엔캠 오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장 마감 때 시간 되면 한 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엔캠 후속주가 뭐냐면은,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티늄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히든주하고 그죠, 엔캠 후속주하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 기법과 검색기, 엔캠을 찾아냈던 그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기법하고 검색기가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